시베리아는 단순히 여행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다. 얼어붙은 호랑이 숲은 눈으로 뒤덮인 나무와 빈결된 땅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한 풍경을 만든다. 눈에 가득한 화산 고원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 숨겨진 거대한 암석 구조물로, 그 위를 지나가는 이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장엄함을 느낀다. 이 거대한 대지는 고대의 신비와 눈부신 경건을 품고 있어 소수의 용감한 여행자만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 겨울은 몇 달씩 이어지며 기온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진다. 영구 동토층은 땅 전체를 굳게 얼려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이 혹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 버려진 소련 시대의 유령 마을은 시간이 멈춘 채 차가운 얼음에 갇혀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그대로 간직한 듯 보인다. 신성한 산맥 의적과 오래된 암석층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이야기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그 형성 과정과 변천사를 생각하게 만든다. 여기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과 여행, 생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우리는 시베리아의 가장 외진 곳이자 비범한 장소들을 탐험한다. 각 계곡마다, 각 호수마다, 각 산마다 새로운 신비가 드러나며, 그 신비는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퍼즐처럼 우리를 사로잡는다. 영구 동토층은 건물의 기초를 얼음으로 굳히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 버려진 유령 마을은 오늘도 차가운 바람에 휩쓸리며, 남은 건물들은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신성한 산맥은 수백만 년 동안 침식과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도 그 위용을 잃지 않는다. 자연은 이 땅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고 인간의 발걸음도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영상의 끝까지 함께한다면 존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장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한다면 이곳의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무트노프스키 화산은 카무차트카 반도 아래 깊은 마그마 활동에 의해 구동되는 활발한 화산 시스템으로, 넓은 분화구에서 지속적인 열과 증기를 방출하여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지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분화구는 폭넓게 열려 있어 내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고봉은 2298m를 넘어서며 암석층은 열, 유황 배출, 그리고 수열 반응에 의해 강하게 변형되어 수세기에 걸쳐 풍경을 바꾸어 왔다. 지열 과정은 차가운 대기에서도 눈에 띄게 관찰된다. 연중 지속되는 열 방출은 눈이 결코 쌓이지 않는 영역을 형성해 연구자들이 화산 내에서 광물 결정을 관찰하고 증기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역의 지열 활동은 주변 빙하와 상호작용하여 독특한 미세 기후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 화산은 주변의 차가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작동한다. 중요한 판구조적 영향이 작용하는 지역에 위치한 무트노프스키의 수열지대는 깊은 마그마 시스템 안의 압력과 온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수열 분야의 지속적인 관측은 압력 변화와 온도 상승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가파른 지형과 차가운 기후 덕분에 무트노프스키 화산은 가스 배출, 열 변동, 그리고 기후가 활발한 화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핵심 현장으로, 과학자들에게 불과 얼음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는 모습을 드물게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마그마 흐름과 화산 활동의 장기적인 패턴을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는 화산 활동이 기후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추코트카 자치주, 시베리아 북동부 최북단에 자리 잡고 태평양과 북극해 사이에 넓은 영토를 펼치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대 중 하나로,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서풍을 동반하며 연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긴 겨울이 특징이다. 지형은 영구동토 초원, 침식된 해안선, 평균 높이 600m 정도인 낮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산맥은 태평양 변주대의 장기적인 판구조 활동에 의해 서서히 융기된 결과이다. 해안선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절벽과 작은 섬들을 형성하고, 해안 지역은 급격한 풍화작용을 겪는다. 북극과 맞닿은 지역인 만큼 추코트카는 해빙 변화, 차가운 생태계의 행동, 그리고 북반구 전역의 극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해빙 두께와 해수 온도 변화를 장기적으로 측정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북극해의 순환 패턴을 이해하고 전 지구 기후 모델에 반영하는 데 활용된다. 모스크바에서 5,955km 이상 떨어져 있어 차가운 지역 지리암 연구, 북쪽 해상 항로, 그리고 근접한 북극해 해류에 대한 관측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광활한 시베리아 대지 속에서 추코트카는 혹독한 기후대가 어떻게 전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탐구하는 과학적 연구와 환경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바이칼 호수 지역은 광활한 시베리아 내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2,500만 년 전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담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깊이는 1,640m에 달하며 지구에 얼지 않은 담수 중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유입강과 안정적인 계절성 수문 시스템이 수백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르쿠츠크에서 약 71km 떨어져 있어 판구조 활동, 기후 변천사, 그리고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한 종들을 연구하는 핵심 장소로 활용됩니다. 겨울철 빙층은 두께가 90cm에 이르게 되며 급격한 온도 변동으로 인해 긴 표면 균열이 발생하고 매년 빙층을 소리 나는 듯한 거대한 파열로 재구성합니다. 이 호수는 매년 약 2차례의 급격한 물순환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독특한 미생물 군집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미생물 군집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현상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생태학적 특성을 통해 바이칼 호수는 고대 열곡 호수의 과학적 연구, 생물 다양성 보존트, 시베리아 기후 관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경외심을 받는 물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레나 기둥 자연공원은 동부 시베리아에 흐르는 레나강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은 약 5억 년 전부터 시작된 석회암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압축되고 굳어 형성된 것으로 강변을 따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좁고 똑바른 수직 기둥들을 만든다. 각 기둥은 평균 높이가 299m에 달하며 판구조 상승과 고대 빙하기 동안 반복된 동결 융해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이러한 기둥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곳은 야쿠츠크에서 약 177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고대 기후와 지질 변화를 연구하는 핵심적인 현장으로 활용된다. 시베리아 암석에 보존된 깊은 화석층과 고대 퇴적물은 이 지역의 과거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메나 기둥은 수백만 년에 걸친 암석 변형, 침식, 노출 과정을 통해 지구 역사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질 기록이다. 과몰한 시베리디아 대지에서 이 공원은 자연적인 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떻게 거대한 수직 암석 구조를 만든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둥들은 끊임없는 지질 시간의 흐름을 조용히 증언하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변화를 눈앞에 드러낸다. 그 모습은 방문자들에게 깊은 경외심과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운다. 알타이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판구적 경계선을 가로질러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며 평균 고도가 3,000m를 초과하는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능선,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남부 시베리아의 전형적인 고산 지형을 형성한다. 이 산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4개국에 걸쳐 넓게 퍼져 있어 각국의 경계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과 변성암, 그리고 고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내풍성 및 계절적 동결 융해 작용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한다. 겨울은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장기간의 혹한으로 광범위한 빈층이 형성되어 암석 풍화와 경사면 안정성을 크게 좌우한다. 눈과 얼음이 두터운 층을 이루면서 빙하가 형성되고 이는 수십 미터 두께의 빙하가 골짜기를 따라 흐르며 독특한 빙하 지형을 만든다. 반면 여름은 짧지만 충분한 햇빛이 제공되어 한랭한 식생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며 동시에 녹음물이 급류를 형성해 가파른 지형을 가로질러 수많은 강에 물을 공급한다. 이 지역의 주요 강으로는 옐레지니강, 이리강, 그리고 알타이강이 있으며 이들 강은 알타이 산맥을 떠나는 물줄기로서 광범위한 유역을 형성한다.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강수 형태는 눈에서 빙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변화는 식생대와 토양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알타이 산맥의 기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동 기상 관측소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암석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수백만 년에 걸친 산의 형성과 변화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안정된 지질 구조와 뚜렷한 기후 구배를 갖춘 알타이 산맥은 한랭한 대륙성 기후하에서 고산 지형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연 실험실 역할을 수행한다. 원코토탄 섬은 러시아의 쿠릴 열도 남쪽 끝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그 중심에는 크레니친 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화산은 오래된 화산 구조가 붕괴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섬 전체에 거대한 칼데라가 남았다. 칼데라 안에는 깊은 호수가 존재하는데 이 호수는 중앙에 후의 폭발로 형성된 작은 화산섬을 둘러싸고 있다. 칼데라의 직경은 거의 6.4km에 이르고 호수의 평균 깊이는 201m에 달한다. 물은 지속적으로 강수와 계절적 눈 녹음에 의해 보충되며 이로 인해 호수 수위는 매 계절마다 미묘하게 변한다. 섬은 외딴 환경에 놓여 있어 인간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다층 화산 구조와 가파른 주변 능선이 어우러져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고대의 폭발이 어떻게 분화구 호수와 내부 원추형 화산 그리고 급경사 능력을 형성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매 계절마다 새로운 변화를 겪으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칼데라 안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성 호수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그 물은 투명도가 높아 바닥이 보일 정도이다. 주변 능선은 급경사와 침식작용으로 인해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을 형성하고 이곳을 찾는 소수의 탐험가들만이 그 숨막히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화산섬의 활동은 간헐적으로 미세한 지진을 일으키며 이는 섬 전체의 지형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질 활동은 원코탄 성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 실험실 중 하나로 만든다. 카트리아리크 고개와 추리시만 계곡은 강력한 산압 융기와 빙하 침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지질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카트리아리크 고개는 약 799m 정도 급경사를 이루며 추리시만 계곡의 깊은 협곡으로 이어지는데 이 협곡은 수천 년에 걸친 지속적인 빙하 활동과 계절마다 변화하는 물 흐름에 의해 서서히 깎여온 것입니다. 가파른 암석벽과 지그재그 형태의 하강 구간은 계절별 동결 융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형을 견디도록 설계된 다층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은 그 내구성을 끊임없이 시험받게 됩니다. 추리시만 계곡은 주변 봉우리보다 대략 1000m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빙하 퇴적물과 계절적 유출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시베리아 산악 지역에서 계곡 형성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핵심 현장으로 활용됩니다. 이 지역은 차가운 대륙성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와 같은 저온은 기반함의 안정성과 사면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반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이에 적합한 인프라와 건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가파른 고개와 깊은 계곡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빙하 조각이 결합된 카투야리크와 추리시만 지역은 판구조 운동과 추운 기후 과정이 어떻게 복잡하고 높은 산악 지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섬세하게 조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할린 섬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지속적인 충돌과 얽힘으로 탄생한 지형이며 이 과정은 오늘날 섬의 복잡한 지질 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가장 넓은 섬인 사할린은 약 950km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 동아시아 해안선에서 눈에 띄게 떨어진 독립적인 육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섬 전체는 비교적 젊은 산맥부터 차가운 기후가 조각한 해안 저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석탄층과 변성암 2층을 이루어 만든 퇴적암과 변성암의 복합적인 층으로 구성된 지표면에 반영됩니다. 평균 600m 정도의 고도를 가진 산맥들은 눈 녹음에 의해 형성된 야절적 분지와 어우러져 겨울철에는 두꺼운 눈덮개가, 여름철에는 짧은 녹는 물이 흐르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본토 러시아와는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어 아시아 해안 변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측 지점으로 활용되며
특히 태평양판이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지각 변동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강들은 주로 봄철 눈 녹음으로 공급되는 물로 흐르며, 이들 강은 안정된 수로를 형성해 차가운 환경에 적응한 식생과 동물군을 사계절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판구조 활동, 혹독한 기후 조건, 그리고 해안선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이 결합된 사할린 섬은 지구과학과 북부 환경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연 실험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섬의 지형과 숨은 환경은 급격히 변하며, 이는 과학자들이 지표 변동과 기후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르운 섬과 부르칸 곳은 바이칼 호수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리아트 민족에게 가장 신성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곳에서는 전통 샤머니즘 관습이지 역공동체를 통해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조상의 영혼과 교류한다고 믿는 의식이 오늘날까지 계속 전승되고 있다. 섬은 약 69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 활동으로 형성된 절벽과 긴 모래 해변, 그리고 건조한 초원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자연 경관을 이룬다. 절벽은 태저감과 변성암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부르칸 곳은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평균 40m 높이까지 솟아 있으며, 바이칼호의 깊은 수면을 마주한 독특한 지형과 위치 덕분에 중요한 의식 장소로 여겨진다. 이곳은 섬의 서쪽 해안에서 약 4.8km 떨어져 있으며 시베리아 토착 문화와 이주 역사, 그리고 자연 신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로 평가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전통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드럼과 목재악기가 사용되며 자연의 소리를 통해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어져 왔다. 고대 지질과 오랜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오르운 섬과 부르칸 곳은 자연의 힘과 수세기에 걸쳐 구전되어 온 문화유산이여 어떻게 신성한 풍경을 형성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카튼강은 알타이 산맥의 고지대 영구 동토층에서 발원하여 약 700km에 이르는 긴 흐름을 형성한다. 대륙성 기후와 계절적 눈녹음의 영향을 받아 연중 차가운 물을 유지하며 유역은 화강암과 변성암 기반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견고한 안반 덕분에 강은 대부분 구간에서 빠른 흐름을 유지하고 퇴적물 축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봄철 눈녹음이 급증하면 유량이 크게 늘어나고 좁은 협곡을 따라 침식이 가속된다. 반면 가을이 되면 계절적 유출량이 감소하면서 흐름이 약해진다. 겨울에는 일부 구간에서 표면층이 동결되는데, 이때 얼음 아래에서 열적 침화 현상이 관찰될 수 있어 수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 변화하는 경사와 차가운 수온, 그리고 안정적인 지질 기반을 갖춘 카툰강은 알타이 지역에서 침식 과정과 저온 강역학을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수문학적 모델이다. 수십 년에 걸친 비교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테르츠코의 호수는 알타이 북부 지역에 자리한 깊은 구조 조각 분지로 길이가 거의 80km에 이르고 평균 깊이는 300m가 넘는다. 연중 내내 차가운 산악 유입수에 의해 물이 공급되며 수온은 대부분 영하 수준을 유지한다. 바다감은 변성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폭이 좁고 깊은 분지를 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퇴적물이 거의 쌓이지 않는다. 지질학자들은 이 호수가 수천 년에 걸친 판구조 활동의 결과이며 주변 지역의 지각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겨울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매년 기온 변동에 따라 호수 표면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짧은 여름에는 물의 순환이 활발해져 시베리아 산악호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열층과 혼합 현상이 드러난다. 또한 호수 주변에는 원시림이 넓게 펼쳐져 있어 독특한 생물군이 서식한다. 연구팀은 물 샘플을 채취해 미생물 군집과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가 호수의 얼음 두께와 수온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인류학적 연구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지질 구조와 깊은 수심, 지속적으로 차가운 물은 테르츠코의 호수를 알타이 산맥에서
수문학 및 환경 연구의 핵심 장소로 만든다. 이곳은 담수 생태계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으며 물의 흐름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야쿠츠크는 사하공화국의 깊은 한랭지대에 자리한 러시아 최동부의 주요 도시로 한대 기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50도 이하까지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며 여름에도 평균 섭씨 20도 정도에 머무르는 등 연중 기온 차이가 큽니다. 도시 전체가 평균 250m의 영구 동토 위에 건설되어 있어 동토가 녹았다가 다시 얼때 발생하는 지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특수한 기초 설계와 단열 파이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야쿠츠크는 모스크바와의 거리가 8,370km가 넘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냉각 기후 연구,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채굴,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연간 일조량은 극심한 변화를 보이며 겨울에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햇빛이 비치지 못하고 여름에는 백야 현상으로 밤에도 밝은 빛이 지속되어 주민들의 생활 리듬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는 현대적인 난방 네트워크와 전력 공급 체계, 그리고 전통적인 영구 동토에 맞춘 건축 전통을 결합해 러시아 내에서 가장 어려운 기후 조건 중 하나에서도 도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 주변에는 다이아몬드와 금, 니켈 등 귀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매년 수천 톤의 광석이 채굴됩니다. 또한 야쿠츠크 국제공항은 극지방 항공 노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와 인구 이동을 지원합니다. 현지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영구 동토의 열 전도 특성을 연구하고 저온 환경에서의 건축 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야쿠츠크는 레나강 하류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강을 통한 물류 운송이 가능하며 겨울에는 얼음 위를 달리는 특수 차량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은 전통적인 샤마노 음식과 겨울 축제를 보존하며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야쿠츠크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추이스크 고속도로는 알타이 산맥에 자리 잡고 남부 시베리아의 외진 골짜기들을 연결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평균 고도는 1,500m 정도이며 긴 겨울에는 수개월 동안 도로가 빙판으로 뒤덮여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노선은 가파른 암석 절벽, 좁은 협곡, 그리고 계절마다 변하는 눈밭을 가로지르며 동결 융해 주기에 따른 구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겹의 도로 기초와 특수 배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620km에 달하며 이 구간 전체가 한 번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차가운 지역 교통 연구의 핵심 통로로 활용되며 계절별 하중 변화와 온도에 의한 집안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알타이 산맥 북쪽 가잠자리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은 강풍과 폭설이 빈번히 발생하여 도로 설계와 유지 보수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엔지니어링 기술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급격한 기온차와 지속적인 눈 덮임은 도로 표면에 균열을 일으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눈 치우기와 방수 처리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산악지형과 대륙성 한랭 기후가 결합된 이 환경 속에서 추이스크 고속도로는 혹독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인프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르가키 국립공원은 서부 사얀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친 판구조 상승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에르가키 산맥은 평균 고도가 2,998m에 달하고 가파른 화강암 지형 사이에 수십 개의 차가운 빙하호수가 흩어져 있습니다. 화강암은 서서히 식은 마그마가 굳어 형성된 것으로 수직 절벽과 깊은 홈을 만들었으며 수천 번의 동결 융해 작용에 의해 표면이 끊임없이 깎여왔습니다. 좁은 계곡, 급경사 능선, 그리고 깊은 빙하 분지는 시베리아의 젊은 산악 지형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연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인근 도시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가운 대륙성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내려가 암석의 안정성과 사면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대 화강암, 지속적인 눈,
그리고 지속적인 판구조 활동이 어우러져 에르가키 국립공원은 서부 산악지대에서 지질 및 환경 연구의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등산가가 이곳을 찾아 독특한 지형과 풍부한 생태계를 체험하고 빙하 호수와 울창한 숲이 만든 신비로운 풍경을 관찰합니다. 또한 공원 관리 당국은 이 독특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풍부한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있어 희귀한 새와 포유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형의 급격한 변동은 토양 침식률을 높이며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스톨비 자연보호구역은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앙 시베리아에 위치한 거대한 화강암 대륙에 수천만 년에 걸쳐 서서히 융기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역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차가운 침엽수림 사이에 우뚝 솟은 암석 기둥들로 그 평균 높이는 100m 정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둥들은 수백만 년 전 천천히 식어가던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만들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한랭 기후의 풍화 작용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가파른 수직면과 날카로운 절벽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매우 길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암석 내부에 자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전체 구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구역 전체는 차가운 타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침엽수와 이끼, 지표면을 뒤덮는 작은 식물들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암석 표면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얼음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동결 해동작용을 촉진시켜 수백 년에 걸쳐 암석의 형태를 미세하게 바꾸어 왔습니다. 또한 이곳의 암석은 자연적인 균열을 따라 빙하와 눈이 흐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기존의 균열이 넓어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사례를 제공합니다. 침엽수림과 눈에 띄는 화강암 기둥이 어우러진 풍경은 고대 지질 구조가 시베리아의 끊임없는 환경 힘에 의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전 세계의 등반가와 지질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연구와 탐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과학적 연구와 모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독특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캄사카반도는 태평양 지각대의 북쪽 연장선에 형성되어 끊임없는 화산 활동을 통해 화산 원뿔, 지열 분출구, 그리고 고대 용암 평원을 만들어냈으며 고지대에서는 연중 눈이 끊임없이 뒤덮여 있다. 이 반도는 1207km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고도가 2500m에 육박하는 화산 능선들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는 태평양 견해 아래에서 오래 지속되는 섭입작용의 결과이다. 태평양과 베링해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눈, 마그마, 그리고 지열 시스템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한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354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화산 활동 역학, 마그마 챔버 형성, 그리고 추운 기후하에서의 장기 지형 변화를 연구하는 주요 거점이다. 광대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형을 통해 캄차카반도는 화산 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지구과학 및 극지 환경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푸토라나 구원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외딴 지역에 자리 잡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현무암 지대 중 하나이다. 거대한 용암 흐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넓은 테라스 형태의 지형을 만들면서 이 구원을 형성했으며 그 결과 광활한 평원이 탄생하였다. 평균 고도는 1000m 정도이며 오랜 지질 시대 동안 현무암이 자연적으로 파열되고 침식되면서 깊은 계곡과 광범위한 빙하 호수가 흩어져 있다. 노릴스크에서 36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는 계절적 융해수와 북시베리아 강들의 숨은 순환에 의해 공급되는 100m 정도 높이의 폭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폭포는 주로 녹은 눈과 빙하가 물이 되어 흐르는 시기에 가장 활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푸토라나 고원은 고대 현무암 형성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거의 손대지 않은 아극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차갑고 광활한 환경 전체에 걸쳐 이 고원은 깊은 호수, 수직절벽, 그리고 계절마다 얼음이 녹아 흐르는 폭포가 지속적으로 풍경을 바꾸는 장기적인 지질작용의 전형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질 현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새로운 호수와 절벽이 형성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어 탐험가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끈. 카딕차는 동부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유령 마을로 소련 시절에 석탄 광부들을 위한 거주지와 작업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곳은 완전히 버려졌으며 오늘날에도 소련 시대의 잔존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는 평균 4층에서 5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며 수십 년간 아무런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와 거리망은 심각하게 파손되고 녹슬어 버렸습니다. 한때 석탄 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이곳은 오늘날 기계 소리 대신 바람만이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부서진 창문과 녹슨 철재가 과거의 번영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거리망은 오랜 방치로 인해 포장면이 갈라지고 잡초가 사방에 무성하게 자라면서 마을 전체가 자연에 의해 서서히 삼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딕샤는 마가단에서 약 595km 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러시아 극동 지역의 광업 도시들이 소련 해체 이후 겪은 인구 급감 현상을 단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극동 지역의 많은 광업 마을이 인구 급감과 경제적 붕괴를 겪었으며 카딕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딕처는 산업 기반이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직 폐허의 외곽 골격과 그 안에 남겨진 기억뿐입니다. 오이메포코, 사하 공화국의 깊은 한랭지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이하로 떨어져 인류가 경험한 가장 극한의 기후 중 하나를 만든다. 이 정착지는 평균 250m 깊이의 영구 동표층 위에 자리 잡고 있어 건축과 일상생활 모두 계절에 따라 변하는 집안을 고려해야 한다. 모스크바에서 8,690km 정도 떨어진 오이메포크는 혹한 기후에 대한 저항력과 극심한 온도 조건에서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연구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주민들은 매우 긴 겨울 기간 동안 자연광이 거의 없으며 야외 활동은 수개월에 걸친 빈결 상태를 고려해 안전하게 두정된다. 이처럼 극한 환경 속에서도 오이퍼레이터는 인간이 차가운 극지대, 이른바 차가운 극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착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연의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